데이 52 넘어왔고요. 첫 번째 문제는 그리 요지를 찾는 게 됩니다. 주어는 당신이 아마도 가질지 모른다는 거죠. 나쁜 상호작용을 가족 구성원과 함께 뭐 하기 전에? getting to work, 직장 출근 전에. 즉 출근 전에 가족들과 뭔가 안 좋은 마찰이 있었던 거죠. 이를테면 반찬 투정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뒷문장 보면 as부터 on까지 묶을 때 이 wears on이란 말이 달아 없어지는 건데 하루가 달아 없어짐에 따라란 말은 하루가 지남에 따라로 보면 되겠지. 너는 아마도 interpret, 해석할지 모릅니다. 뒤에 as가 보통 한 묶음 묶이겠죠. interpret A as B, A를 B라고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앞에 나온 A는 너의 부정적 감정, 아침에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 생긴 부정적 감정을 뒤에 있는 좌절로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좌절이라고 하는 건 무엇에 대한 좌절인가 봤더니 프로젝트에 대한 좌절이겠죠. 네가 지금 are working on, 작업 또는 진행 중인까지 묶으면 됩니다. 사실은 이 부정적 감정은 집에서 생긴 건데 이 감정을 좌절로 보는 거야. 회사 프로젝트가 안 된다는. 중요한 건 rather than, 기억나죠? 뭐뭐가 아니라. 링거링이라고 하는 건 지속되는 부정적 감정의 효과, 즉 어디서 비롯된 거야? 바로 사건으로부터 오전에 있었던, 이때 말한 그 사건이 뭐겠어? 당연히 앞에 있었던 나쁜 상호작용을 말하겠지. 문두의 내용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건 확실하게 전달됩니다. 너의 부정적 감정의 원인이 가족인데 너는 왜 회사의 문제를 보고 있니? 이런 말 하는 것 같아. 다음 문장 보도록 하죠. 많은 사람들은 try to는 뭐뭐 하려고 애쓰는 거죠. 자, power through라고 하는 게 뭐뭐를 통과해서 힘을 내는 거니까, 즉 뒤에 나와 있는 부정적인 걸 견뎌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여기 있는 부정적 감정이라고 하는 건 아침에 있었던 가족과의 불화를 말하겠지. 다시 한번 rather than 나와 뭐뭐가 아니라, attempt는 시도하는 거니까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이때 말한 그것들도 바로 위에 나와 있는 부정적 감정이겠죠. 자, 이게 중심 문장은 되겠죠. 사람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부정적 감정들을 무조건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해라? 제발 그 부정적 감정이 뭔지를 이해하려고 시도해라. 이게 아마 작가가 말하는 중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입니다. 결국 잃어버린 기회에 불과합니다. 자, 이때 말한 잃어버린 기회란 말의 의미가 뭐야? 원래 감정을 이해하려고 애를 썼으면 그 감정을 통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린 감정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견뎌내려고만 하는 거니까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겠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제공해 준다는 말이야. 가치 있는 정보를. 무엇에 대해서? 바로 그 상태에 대해서. 너의 동기부여적 시스템에 대해서. 즉, 너의 감정을 잘 이해한다면 그게 너의 동기부여에 있어서 굉장히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얘기야. 근데 감정을 이해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감정을 무시한다는 건, 이때 말한 댐도 감정을 말하겠죠. 그것은 is like. like란 말은 좋아하다가 아니라 무엇과 같다는 말이니까 결국 운전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야. 주변을, 그것도 길을 잃은 채, 빙이 생략된 분사 형태겠죠. 컴마 뒤에 ing는 분사 구문으로서 오직 뭐 하면서? refuse란 말은 거부하는 건데 to ask for니까 물어보는 걸 거부하면서, direction은 방향, 즉 길을 물어보는 걸 거부한 채로 정처 없이, 목적지도 없이 길을 잃은 채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뭐 한다는 게? 감정을 무시한다는 게. 이거 핵심 문장이죠. 즉 감정을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정확히 감정을 이해하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쐐기를 받고 있죠. 독자들이여, 당신은 need to think about,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작가가 need to, have to 또는 must 같은 걸 쓰면 뭐야? 무조건 작가가 강조하는 말이겠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어떤 것들을, 뭐냐면 너를 bother하는, bother라고 하는 게 성가시게 하다, 귀찮게 하다, 괴롭히는 걸 말하겠지. 이때 things that bother you라고 하는 건 아침에 있었던 가족과의 불화, 아니면 회사의 프로젝트가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겠지. 자, 왜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바로 in order to, 이해하기 위해서. 뭐를? 그렇지, 너의 감정의 원천, 출처를 이해하기 위해서. 무조건 너의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그 부정적 감정의 출처를 찾아내라. 그래서 이해해라. 이게 이 작가가 말하는 주장이 되겠죠. 너는 can't manage, 다룰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말한 감정은 아마도 부정적 감정이겠죠. 뭐 없이는? 그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없이는. 이때 말한 생각해 본다는 말은 다른 말로 부정적 감정의 출처를 찾는 게 되겠지. 접속사 원수는 일단 뭐뭐 하면이죠. 따라서 일단 여러분이 can better comprehend. 자, comprehend가 이해하는 건데 더 잘 이해할 수만 있다면, 간접 의문문이니까 네모 쳐볼게요. 어디에서 너 자신의 감정이 come from, 왔는지 까지 묶으면 되겠죠. 자, 사실 여기서 말한 어디라고 하는 건 앞에 나온 출처를 말하는 게 됩니다. 출처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지게 될 것입니다. 뭐를? 훨씬 더 좋은 능력을 뭐 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바로 그것들을. 이때 말한 그것들도 앞에 나왔던 부정적 감정을 말하겠죠. 멋지는 비교급 강조니까 훨씬 더 좋은 능력을 갖추게 된다. 시종일관 같은 말입니다. 여기 있는 부정적 감정을 무조건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그거를 이해하려고 애써. 왜? 그런 부정적 감정 속에는 가치 있는 정보가 있어. 그 정보를 잘 활용해야 너의 동기부여 시스템이 활성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누가 봐도 몇 번이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1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먼저 부정적 감정을 이해를 해야 뒤에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게 이 작가의 주장이 되겠죠. 자, 한 문장 요약 보도록 하죠. 부정적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그 출처를 이해하면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게 작가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기를 바라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 유명한 빈칸 추론입니다. 먼저 빈칸 문장부터 보도록 하죠. 빈칸은 마지막에 포함되어 있고요. 앞에 보니까 너의 일은 is not. 누가 봐도 not A but B 형태인 거 알 수 있겠죠? 뒤에는 공통적으로 to 부정사가 연결된 형태입니다. 즉 not to but to가 되는 거죠. 묶어본다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넓혀주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너의 자녀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의 horizon, 이거는 이제 수평선, 지평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통 자녀가 가지는 넓은 시야를 말하겠죠. 시야를 넓혀주는 게 너의 일이란 얘기야. 그럼 이때 말하는 너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장의 그러한 두 가지 목표들은 바로 앞에 나온 자녀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과 자녀의 시야를 넓혀주는 그 두 가지 목표는 뭐뭐다라는 동사를 찾으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합니다. 작가인 나는 like to use, 쓰기를 좋아합니다. 뒤에 있는 긍정적 훈육이라는 구조를 쓰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야. 이 긍정적 훈육이란 말을 왜 쓰길 좋아하느냐? 언급 또는 지칭하기 위해서. 이때 to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오겠죠. 동명사 나오네요. 너의 권위를 사용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긍정적 훈육이란 말을 쓰기를 좋아한다는 얘기야. 자, 어떤 방식으로? 긍정적 방식으로. 뒤에 상관 접속사 either A or B가 나오십니다. 마찬가지 뒤에 또 to 부정사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겠죠. to 부정사. 이건 양자택 1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된다는 얘기야. 즉 앞에 나왔던 네 자녀의 시야를 넓혀주거나 아니면 좋은 행동에 대한 보상을 해주거나. 자, 이게 아까 봤던 뒷부분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알 수 있겠죠? 여기 시야를 넓힌다는 것, 그걸 하거나 아니면 좋은 행동에 보상을 준다. 즉 행복을 보장한다. 이것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뭘 해라? 그치. 부모로서 긍정적 훈육을 하라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 보도록 합시다. Let's imagine. 상상해봐. 네가 뭐하고 있다고? 지금 계획 중이란 얘기입니다. 패밀리 베케이션을. 자, 부모인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원합니다. 뭐 하기를? 여행 가기를. 멕시코로. 자, 문제는 but 이해하겠죠. 그러나 너의 자녀들은 prefer, 선호한다는 얘기야. 디즈니 월드를 선호한다. 당연하겠죠. 애들은 멕시코보다는 디즈니 월드가 더 좋겠죠. 자, 역접 중요하죠. 그러나 넌이란 말은 자체 부정이죠. 너의 자녀들 중에 그 누구도 아니다라는 얘기야. 동사 부정이죠. have ever been to니까 뭐뭐에 가본 적, 즉 경험을 말하는 거야. 멕시코에 가본 적이 없다는 걸 말하겠지. 멕시코에 가본 적도 없는데 멕시코를 선택사항에 주면 말이 안 되죠.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너의 자녀들은 don't get a choice. 선택권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당연하겠죠. 선택권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말이죠. 잘 운영되는 가족은 is not, 아닙니다. 즉 democracy, 민주주의가 아니란 얘기야. 이때 말한 민주주의가 뭐야? 즉 자녀한테 선택권을 주는 걸 말하겠죠. 그게 아니다. 즉 선택권을 주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자, 이때 asking은 동명사 주어일까요? 분사 구문일까요? 그렇죠. 여기 is란 동사가 있기 때문에 동명사 주어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물어본다는 것이 누구한테? 너의 자녀에게. 간접 의문문이니까 네모 쳐볼게요. whether, 인지 아닌지, 그녀가, 즉 딸이 가고 싶은지 멕시코를. 만약 딸이 결코 멕시코에 가본 적이 없다면 조심하세요. 이때 if는 뭐뭐라면이란 의미가 되는 거고 이것도 if로 바꿀 수 있습니다만 이때는 인지 아닌지가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해 딸이 멕시코에 가본 적이 없는 상황에 멕시코를 가고 싶냐고 물어본다는 것은 no different, 차이점이 없다는 거야. 무엇과 차이점이 없는가 봤더니 물어보는 거랑 차이가 없는 거죠. 딸한테. 또다시 간접 의문문이니까 네모 쳐보도록 할게요. 인지 아닌지, 그녀가 좋아하는지, 카레 치킨을
언제? 그녀가 결코 카레 치킨을 먹어본 적도 없을 때 말입니다. 자, 이때 try란 말은 시도하다, 먹다 의미가 되겠고요. 똑같죠? 여기서 말한 카레 치킨이란 말이 뭐겠어? 앞에 나온 멕시코를 말하겠죠. 가본 적 없고 먹어본 적 없을 때 선택권을 물어보는 거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죠. 왜냐? 딸의 대답은 isn't based on, 즉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얘기야. 딸의 경험을 근거로 두고 있지 않으니까 객관적인 비교 분석이 안 되겠죠. 이 말은 뭐야? 디즈니랜드는 경험이 있지만 멕시코는 경험이 아직 없다는 걸 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험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무조건 멕시코를 가는 게 낫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딸한테 말을 하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멕시코로 갈 거야. 그리고 너는 함께 갈 거야. be going to, are coming. 현재 진행형은 확정된 미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작가가 이렇게 don't promise처럼 명령문 쓴다는 것은 강조하는 거죠. 즉 딸한테 that 이하라고 절대 약속하지 말란 얘기야. 딸이 매우 좋아하게 될 거라고. 이때 it은 멕시코를 말하겠지. 왜냐하면 그 딸은 아마도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 당연하겠죠. 디즈니랜드 가고 싶어 했는데 갑자기 멕시코를 바꿨으니까 기분 안 좋게 갈 테니까 말이야. 하지만 부모로서의 너의 일은 네 딸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not A but B겠죠. 넓혀주는 거란 말이야. 딸의 시야를. 따라서 이 두 가지 목표는 절대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겠죠. 그래야 정답은 누가 봐도 몇 번이야? 그렇지. 1번이 되겠죠. Do not always coincide. 전체를 말하는 것과 낫이 만나면 부분 부정이죠. 항상 일치할 수는 없다. 드물게 일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됩니다. 나머지는 왜 오답인가 짧게 보겠습니다. 번영한다. 공정한 환경 속에서 일단은 내용상 부정이 들어가겠죠. 이건 긍정이니까 말이 안 됩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에게 긍정적으로. 마찬가지 부정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긍정 안 됩니다. should be met. met은 충족시키다. 충족되어져야 한다. 동시에. 이것도 긍정적이죠.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부정이 필요하겠죠. 5번째, 성취될 수가 없다. 단 한 번의 시도만으로. 그나마 부정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한 번만에 안 되면 여러 번 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죠. 답은 1번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한 문장 요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선택의 행복을 보장하기보다는 부모의 권위를 사용해서 자녀의 시야를 넓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글이 되겠죠. 이해되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걸 찾는 거고요. 쌤이 늘 말하지만 전체 흐름 이꼴 주제라고 했죠. 즉 주제를 찾아서 주제를 벗어나는 걸 찾으면 됩니다. 보통은 첫 번째 문장과 1번까지는 주제가 이어지기 때문에 2번부터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어는 예전의 동료입니다. 내 동료가 말을 했어요. that 이하라고 말한 거겠죠. 그 동료가 여성이었나 봐요. 그녀는 생각했다고. 대시 빠졌겠죠. 가짜 주어 it, 진짜 주어 to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만큼이 되겠죠. 그것은 노우런 거란 말은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여기 now가 쓰인 이유는 현장감 강조겠죠. 그 당시에는 정말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야. 뭐를? 셰익스피어를 가르친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she가 문학 교사거나 문학 교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because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among other things라고 하는 건 다른 것들 사이에서란 말이지만 보통은 무엇보다도란 의미로 자주 쓰입니다. 이때 말한 he는 앞에 나온 셰익스피어를 말합니다. 그는 가졌었기 때문에 뭐를? 굉장히 feeble이라고 하는 건 빈약한 grasp, 이때는 움켜쥐는 게 아니라 이해를 말합니다. 여성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빈약했기 때문에 여성인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는 말이겠죠. 자, 1번 문장 계속 이어서 봅시다. 이것은 의미합니다. that 이하를 말입니다. 컴마 삽입이니까 만약 진지하게 심각하게 taken pp니까 받아들여진다면 주어랑 비동사 생략된 형태겠죠? nobody's. 쌤이 늘 말하죠. 앞에 no가 있으면 자체 부정이야. 동사를 부정해야겠죠? 누구의 위치도 어디에서? 전체 문헌에서. 이때 말한 전체 문헌이라고 하는 건 문학작품 전체를 말하겠죠. is very secure. secure이라고 하는 건 안전한, 확고한 건데 즉 누구의 자리도 안전하지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야. 다시 한번 대시 나오면서 누구의 자리건 간에 현재 진행형으로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니까. 즉 전체 문헌 속에 있는 작가들의 입지가 고정불면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거겠죠. 이 말은 뭐야? 셰익스피어가 과거에는 입지가 높았으나 오늘날 여성 관점에서 볼 때는 입지가 낮아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일단 1번 문장까지 이어서 우리가 이 글의 주제를 찾아야 된다고 했죠. 주제는 간단하죠. 바로 1번 문장입니다. 전체 고전 문학 목록에 있는 그 어떤 작가도 그 입지가 안전하지 않다. 왜? 계속 변하니까. 시대가
평가가 변하니까. 이게 주제가 되겠죠? 이 주제를 벗어나는 글을 찾으면 됩니다. 2번부터 보도록 하죠. 존 던의 위치는 였습니다. 컴마 삽입이니까 19세기에는 말이야. 기억나면 좋겠습니다. of 뒤에 추상 명사가 오면 형용사가 돼서 중요한이란 의미가 되겠지만 no가 있잖아? 즉 not at all 개념으로 전혀 중요하지가 않았단 말이야. 즉 2번 문장은 앞에 나온 중심 문장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엔 중요하지 않았던 입지가 아마도 현재는 또 인정을 받는 거로 변화가 되겠죠. 봅시다. 이탈리아로 기울어진 이 책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책이겠죠. 이 책이 contained 포함했다는 거야. 오직 한 편의 시만 그의, 즉 과거에는 인정받지 못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now of course. 그리고 지금 물론 그는 앞에 나온 존 던을 말하겠죠. 그 존 던은 has been resurrected. resurrect가 부활시키는 건데 지금 수동태가 되니까 부활되어져 왔다는 거야. 현재 완료 수동태겠죠. 누구에 의해서?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죠. 부활됐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재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재평가받은 그는 입니다. one of the 복수명사 기억나겠죠? 위대한 figures, 인물들 중에 한 명입니다. 17세기 시에서. 항상 one of 뒤에는 이렇게 복수명사 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 명 중에 한 명일 테니까 말입니다. 3번도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문학가에 대한 평가가 시대에 따라 재평가될 수 있고 입지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 문장 넘어갑니다.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던의 시에서. 자, 일단 좀 생뚱맞죠? 왜냐면 중심 문장은 시대에 따라 한 문학가의 위치가 바뀐다는 건데 그 예로 일단 존 던은 끝났단 말이야. 다른 문학가가 나와야 될 텐데 갑자기 존 던의 시에서의 중요한 주제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 주제는 입니다. 생각이었죠. 어부는 동격이라고 해서 진짜 종교에 대한 생각이었다는 얘기야. 그것은 something that, 뭔가였는데 그가 시간을 보냈던 거야. 아주 많이 고려하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가 종종 일언화했다는 건데 전체 글의 흐름을 볼 때 불필요한 사족에 불과합니다. 없는 게 낫겠죠. 다시 5번 문장은 또 다른 예로 이어질 겁니다. 심지어 the great Bach, 즉 거장 바흐도 였대요.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었단 말입니다. 자그마치 200년 동안이나. before, 뭐 하기 전에? BPP 형태의 동명사겠죠. 발견되어지기 전에. PP로 연결된 수동태형 동명사 되겠죠. 누구에 의해서? 바로 맨델손에 의해서. 즉 문학가뿐만이 아니라 음악가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그 당시엔 저평가됐던 사람이 시대가 지남에 따라 재평가돼서 인정받는다는 얘기죠. 컴마 뒤에 ing 형태 분사 구문으로 입증하면서, 즉 that이란 말이 입증하는 거겠죠. 심지어 음악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재평가하고 있다는 거야. 뭐를? 바로 과거를. 이게 핵심 문장이죠. 우린 끊임없이 과거, 즉 과거의 예술가들, 문학가들을 재평가하고 있다는 게 이 글의 핵심이 됩니다. 4번 문장은 이에 불과했던 던 존의 시를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버리면 되겠죠. 이 글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보십니다. 문학과 예술의 가치는 시대에 따라 재평가되며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게 이 작가가 말하는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길 바라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문제는 글의 순서를 묻는 겁니다. 늘 그렇듯 주어진 박스를 잘 보고 아래쪽 글들과 연결고리만 찾으면 됩니다. 주어는 너의 몸은 is not, 아닙니다. A vehicle you inhabit. 즉, 네가 거주하고 있는 vehicle, 이때는 탈 것이란 의미가 아니라 매개체 정도가 되겠죠. 즉, 단순히 네가 머물고 있는 그냥 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뭐 다른 게 있겠죠. 더 심오한 뜻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것 같아. 이때 세미콜론이 접속사 역할을 해서 not A but B가 되겠지. 이게 아니라 몸은 입니다. 일종의 창조물이란 얘기야. 너의 비신체적 존재. 난이 있으니까 비신체적 존재는 아마도 정신이 되겠지. 즉 정신이 만들어낸 창조물이 몸이란 얘기야. And therefore, 그리고 따라서 동사 반복이죠. 반영합니다. 너의 성격 특성을. 주어진 박스는 몸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의 창조물이며 너의 성격을 반영한다는 거죠. 정신이니까 성격을 반영하겠죠. 이 뒤는 아마도 몸으로부터 성격이 반영되는 예가 나오겠죠. 그런 걸 한번 찾아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 A. 보통 A가 첫 번째인 경우는 없다고 했는데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였습니다. 꽤나 rigid란 말은 딱딱한, 완고한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내 태도에 있어서.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유연하지 않았단 말이지. 부정접두사 in이 있으니까 또한 그랬다는 얘기야. 여기서 유연하지 않았다는 말은 앞에 있는 rigid랑 동의어가 되는 거죠. 낯이 있으니까 놀랍지 않게도, 다른 말로 당연하게도 나는 싫어했단 말이야. 스트레칭 운동, 즉 몸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운동은 싫어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A는 딱히 안 될 만한 건 없습니다. 일단은 열어두고 한번 B로 가보도록 하죠. 얼굴에 있는 주름들, 즉 감정을 나타내는 선, 이런 것들은 아마도 외적인 manifestation, 표상이나 징후일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의 자동적인 반응에 대한, 이때 말한 자동적인 반응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대시 뒤에 예가 나옵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거, 똑같은 것들을, 그리고 반복적으로 만드는 걸, 똑같은 선택을. 같은 말이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성격 특성이 되는 거겠죠. 그런 성격 특성을 누가? 그렇지, 몸의 표현이. 이때는 감정선, 즉 주름이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웃으면 얼굴에 주름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B는 어때? 연결고리가 이어지고 있겠죠? C를 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됩니다. 덜 정신적으로 유연해진다. 즉 이게 바로 앞에 나왔던 완고한, 리지드랑 같은 말이 되겠죠. 뭐함에 따라? 그들이 나이가 더 들어감에 따라서 그러한 뻣뻣함과 상실, 신체적 유연성의 상실은 둘 다 같은 말이야. 뻣뻣함이라든가 유연함이 상실되는 것들은 경험되어지면서 누구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더 나이 든 어른들, 즉 노인들을 말하겠죠. 이때 이 문장은 컴마 뒤에 ing가 나오는 분사구문인데 여기 ing가 지금 being이 생략된 형태가 됩니다. 즉 being pp 형태, 수동태형 분사구문인데요. 이 분사구문의 의미상 적으로 앞에 있는 더부터 flexibility까지 나온 겁니다. C도 신체에 의한 성격 특성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어색하겠죠. 우린 B를 다시 봅니다. 얼굴에 주름 같은 감정선들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자동적 반응에 대해서 외적인 징후를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때 유연하지 않은 몸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체적 표현이 어부는 동격이고요. become set in one's way란 말은 이미 세팅이 되어진다는 거야.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가 되는 거죠. become set이니까 고착화된다는 거야. 어디에서? 자신만의 방식에서. 다른 말로 뭐야? 그렇지. 융통성이 없는 뻣뻣한. 여기 있는 stiffness라든가 앞쪽에 나왔던 rigid, inflexible 다 같은 말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B에서 어디로 가는 게 맞는가 찾으면 됩니다. 내용상 유연하지 않은 몸이 유연하지 않는 사고방식의 신체적 표현이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C로 가는 게 맞겠죠. 왜냐면 C에서 많은 사람들이 점차 정신적으로 유연해지지 않고 있다고 했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러니 많은 어르신들이 신체적으로도 유연성이 떨어지고 뻣뻣해진다는 말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C의 후반부를 마저 본다면 그것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The other way around란 말은 정반대의 방식으로도 말이죠. as well, 또한. 즉 부연 설명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된다면, 더 정신적으로 유연해진다면 까지 묻고 우리의 신체적 유연성도 또한 뭘 수 있다는 거야? 증가할 수 있다는 거야. 즉 이글은 계속 이 유연성을 말하고 있는 건데 앞에 나온 정신적 유연성이 신체적 유연성과 서로 연관된다는 거죠. 어느 한쪽이 약해지면 같이 약해지는 거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야. 자, 이것에 대한 예로서 나 자신이 입니다. 즉 살아있는 증거란 얘기죠. 대신 동격을 말하고 앞에 있는 증거가 뭔지를 꾸며주는 거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증거란 얘기입니다. 즉 자신의 경험담을 말하기 위해서 다시 어린 시절로 가는 거겠죠. 내가 더 어렸을 때. 따라서 정답은 B, C, A가 된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린 나머지 공부 차례 보겠습니다. 주어인 나는 지금 나이가 많은 상태가 알 수 있겠죠. 그런 내가 더 젊었을 때 나는 꽤나 딱딱한 태도를 가졌단 말이야. 즉 마음가짐이 딱딱했단 말이야. 물론 신체적으로도 유연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즉 몸과 마음이 다 딱딱했다는 얘기야. 놀랍지 않게 나는 뭐 했다? 몸을 유연하게 해주는 스트레칭 운동 같은 건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몸이 뻣뻣하니 정신도 뻣뻣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contrary to라고 하는 건 뭐랑 반대로 간접 의문문이니까 네모 칠게요. What is expected이니까 예상되어진 것과는 반대로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내 신체적 유연성은 현재 완료로 점차 증가했단 말이야. 그것도 considerably, 상당히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즐깁니다. 스트레칭 운동을 즐기는 중이라는 얘기야. enjoy 뒤에 동명사 ing 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글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일어날 거라고 예상되는 건 뭐겠어? 즉 몸이 뻣뻣해지는 거겠죠. 그거랑 반대로 오히려 내 몸의 유연성이 뭐했다? 증가했다는 거지. 왜? 내 태도에 대한 사고방식 자체가 엄격한 게 아니라 유연해졌겠죠. 그러니까 몸도 함께 유연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글의 핵심 내용 요약을 보도록 하죠. 신체적 유연성은 정신적 유연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만 하면 둘 다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게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되겠죠. 자, 이해되길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문장 삽입 형태입니다. 늘 그렇듯 주어진 박스를 잘 보고 연결고리 찾으면 되겠죠. 첫 번째 결정적 힌트, 여기죠, 여기. 여기에서 주어는 spending money, 돈을 쓴다는 것. 그것이 was 였다는 거야. 규범, 즉 표준이자 expected, 예상되어졌던 거란 얘기입니다. 비동사 뒤에 PP 형태, 수동태로 연결되는 거죠. and로 묶여서 둘 다 주격 보호 형태가 된 겁니다. 자, 돈을 쓴다는데 어디다 쓰는 거야? 보통 spend on 명사가 나오겠지. 뒤에 보니까 사치품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경제적인 파워를. 정말 쉽게 말하자 돈 자랑하는 거죠. 나는 돈이 많아 라고 공개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명품 사는 거, 이런 게 오히려 표본이면서도 예상됐던 그런 곳이 있겠지. 그 장소를 찾고 그 장소 뒤에다 이걸 넣으면 되는 겁니다.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 곳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합시다. 유럽 문화에서 주어는 트렌드 경향이야. 음식 습관의 경향은 과거 완료로 항상 였었대, 향했었다는 얘기입니다. sophistication, 우리말로 하면 세련됨 정도가 되겠죠. 어디에서? 음식 준비와 소비에서. 즉 유럽에서 음식 습관은 준비 잘하고 세련되게 먹는 그런 일종의 허세를 향했단 말입니다. 아마도 여기가 유럽이 아닌가 예상이 되고 있죠. 돈 자랑 같은 건 허세니까 말이야. 그렇다고 1번이 답이기에는 너무 빠르죠. 뒤에 유럽과 비교해서 이와는 대조적으로 to까지 묶어서 유럽 문화와는 대조적으로 까지 묶으면 되겠죠. 저는 발달입니다. 초기 미국 음식 습관의 발달은 현지 완료입니다.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야. 바로 간소화로. 음식 준비 방법에 있어서 웨럴대는 늘 말하지만 뭐뭐가 아니라니까 세련됨이나 확대가 아니라, 이때 말하는 세련됨과 확대라고 하는 건 어디 있는 거야? 그렇지, 유럽에 있는 거겠지.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은 실용주의, 즉 굉장히 간소화해서 최대한 경제적으로 빨리 먹자는 걸 추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1번까지 문장을 통해서 유럽과 미국의 식습관 트렌드를 비교하고 있는 게 되겠죠. 자, 2번 문장부터 계속 보도록 합시다. 다시 유럽으로 왔습니다. 유럽의 음식 습관, 18세기, 19세기의 말이야. 그런 습관들은 이끌렸습니다. 또는 유래가 되었다고 봐도 관계없겠습니다. 바로 세련됨에 의해서, 요리 기술 속에서의, 되는 PP가 꾸며주겠죠. 셰프들에 의해서 발전된, 다시 한번 유럽의 음식 습관이 세련됐고 그런 세련됨을 셰프들이 만들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이 나오겠죠. 미국의 음식 습관은 18세기, 19세기는 말이야, world driven,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생겨났다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간소함에 의해서, 음식 준비에 있어서, 그리고 효율성에 의해서, 대량 생산 속에서의, 즉 유럽과 비교해서 미국은 음식 준비 과정이 굉장히 간소하고 그러다 보니 대량 생산의 효율성이 증가했다는 말이겠죠. 다시 한번 2번과 3번 문장을 통해서 유럽과 미국의 음식 문화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주어진 박스가 들어갈 만한 자리가 빈틈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장부터 잘 보도록 하죠. 이것은 였습니다. 일종의 반영이었다고요. 정치적 시스템의 반영, 그 땅에. 이때 말한 그 땅이라고 하는 건 미국과 유럽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때 말한 디스라고 하는 건 음식 문화를 말하는 거고, 즉 유럽과 미국의 정치 시스템을 반영하는 게 바로 음식 문화였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좀 정리하는 느낌이죠. 초기 유럽에서 정치적 시스템은 였다는 얘기야. 봉건적이었죠. 그리고 지배를 당했다는 거야. 왕족 패밀리에 의해서. 앞서 봤던 구문처럼 비동사 뒤에 형용사 한 번, 그리고 PP가 나와서 수동태 형태로 연결되는 병렬 구조입니다. 자, 이때 4번의 첫 번째 단어 this는 바로 앞쪽에 나왔던 음식 문화가 미국과 유럽이 다르다는 걸 받는 거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잘 이어지고 있죠. 따라서 정답은 마지막 남은 5번밖에 없겠네요. 다시 말해 초기 유럽의 봉건주의, 즉 왕족에 의해 지배당하다 보니 그럼 귀족이나 왕족들이 뭐 했을까? 그렇지, 자신들의 경제적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치품들에 대한 돈을 훨씬 더 많이 썼겠지. 그리고 또한 그런 것들이 규범이자 예상되었던 거란 얘기야. 그 당시. 여기서 말한 here라고 하는 건 바로 아래쪽에 유럽의 봉건적이면서 왕족에 의해 지배를 받는 초기 유럽을 말하는 거죠. 자, 답은 나왔고 나머지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는 미국이 나오겠죠. 민주적 정치 체계, 미국의. 이것은 디든 아시니까 장려하지 않았단 말이야. 인돌전스라고 하는 거 밑에 있지만 탐닉, 사치를 말합니다. 어디에서? 과도한 음식 소비에 있어서. 누구에 의해? 미국의 국가 지도자들에 의해. 즉 미국의 국가 지도자는 유럽의 봉건적이나 왕족 지도자처럼 탐닉하는 걸 장려하지 않았다는 걸 뜻하겠죠. since는 이유를 말합니다. 왜냐? 그것은, 즉 그 탐닉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했기 때문이죠. concentration of power, 즉 권력의 집중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권력이 어느 한쪽에 집중되는 걸 막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게 음식 문화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글은 초지일관 유럽과 미국의 음식 문화를 통해서 정치 시스템의 차이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핵심 내용 보도록 하죠. 유럽의 세련되고 사치스러운 그리고 미국의 단순 효율적 음식 문화는 사실 그곳의 정치 제도를 반영한다는 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데이 52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꼭 하시고요. 잘 모르겠는 건 언제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